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중국과 북한을 가르는 압록강변에 자리한 단동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압록강을 둘러싼 중국과 북한의 현실과 속내를 들여다보기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압록강 건너 북한을 바라보는 소회는 만감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들어보실까요? 연전 중국 핵심 대학의 하나인 시명 소재 요뇽대학의 학술 초청과 단동시 요동학원의 안내로 압록강변의 여러 곳을 찾아봅니다. 특히 이곳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을 나누는 백두산과 두만강과 더불어 가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며 통일을 넘어 대륙으로 뻗어가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같은 심정이겠죠. 이제 고속도로망 지도를 보며 심양에서 단동시로 이동하면서 잘 건설된 도로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동북지방의 상해라고 불릴 정도로 수려한 압록강 수변 도시이자 인구 약 250만 명이 사는 단동시로 들어옵니다. 먼저 대학 캠퍼스의 정취를 느끼며 여러 시설을 안내받습니다. 한국 교육을 위해 마련된 우리의 다양한 전통 의상과 장고와 북의 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이순신 장군, 신사임당, 안중근 의사 등의 모습에 옷깃을 여밉니다. 또한 사랑의 하루방과 맷돌을 보며 이 대학이 한국 등 국제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봅니다. 대학에서 대접을 잘 받으며 북한 위화도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창가 앞에 섭니다. 눈앞에 전개된 위화도를 보며 고려의 멸망과 조선 건국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현장에 서 있음을 직감합니다. 사실 이는 우리 한민족이 대륙을 향해 원정 출정한 마지막 요동정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화도와 그 너머 벌판에 익어가는 곡식은 수확의 계절이 바싹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온 대학 관계자는 요동대학은 국경과 접한 독특한 대학이라며 이 특징을 잘 살리는 것은 대학의 미래다. 그리고 만약 북한에서 그 어떤 급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면 높은 이 대학 건물에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먼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옆에 동속한 북한 지역에서 단연간 머물며 활동한 일본 니이가타 현의 연구원은 북한의 현재 상태는 만약 개방을 한다면 죽음을 재촉하는 길이요, 현재의 폐쇄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는 죽음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을 감지했다는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자니 평화스러운 농촌 모습 뒤에는 긴장을 뛰어넘는 위기 요소가 도사리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이는 출신 성분이 좋은 가족만이 국경지대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평화스럽게만 보이는 압록강의 위화도 농가들은 경기도 교동도와 김포 애기봉에서 바라보이는 집단 농장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 중국 동북지방의 상해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답게 발달된 압록강변 시가지 구경에 나섭니다. 우선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도하를 막기 위해 미 공군이 끊어놓은 압록강 단교와 현재 사용 중인 신철교부터 찾아갑니다. 이미 철교 부근에는 각지에서 관광버스 등으로 온 사람들과 북한 지역을 관찰하는 사람, 강에서 수영을 즐긴 사람 등등으로 붐빕니다. 많은 사람들은 압록강 단교를 왕래합니다. 중국은 끊어진 다리 중간까지는 관광객이 왕래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놓아 압록강 중간까지 걸어가 봅니다. 압록강 단교는 1911년 준공 당시 선박의 자유항행을 위하여 다리 중앙부를 90도 회전하는 개폐식으로 만든 아주 독특한 교량이었으나 1934년 이를 중단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어 남은 흔적을 길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 끝에 서서 유유히 흐르는 압록강과
북한 초소 그리고 고층 건물이 늘어선 단동시를 바라보며 상념에 빠집니다. 이제 이곳을 나와 다시 강변의 선이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사용하던 고사포에 올라 즐거워하는 시민과 철교 밑을 지나는 중국 경비정은 이곳에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 옆으로 한국전쟁 당시 이곳 압록강 단교동 세 곳을 통해 월경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중공군 팽독기 사령관 등을 조각한 기념상이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음을 봅니다. 기왕에 예까지 왔으니 압록강을 오르내리는 관광선을 타보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팀은 선착장 매표소로 갑니다. 배를 타려는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관광선을 타고 오르내리며 고층 건물이 즐비한 단동시와 사실상 열악한 신의주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화려한 단동시를 보는 일보다 북한 쪽을 더 주시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마도 이는 중국인들 자신이 이룩한 경제성장을 긍지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튼 단동시는 현재 인구 약 250만 명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1970년대만 해도 강 건너 북한 신의주의 놀이기구를 보며 부러워한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주 압록강변에 와서 우리의 미래는 건너 보이는 단동처럼 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정이 바뀐 거죠. 우리가 승선한 배는 압록강을 미끄러지듯 오르내리며 이번에는 신의주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사실 신의주는 약 33만 명의 인구를 지닌 제지, 신발, 섬유 제품 등 경호업 중심 도시이자 대외교육 도시로 북한에서는 4-5번째 큰 도시입니다. 2022년 남북 경협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도시화율이 62.4%인 것으로 보아 점차 빠른 속도로 나라 전체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최근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 선전을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을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배를 타고 오르내리며 압록강변 군인들과 주민들의 빈핍한 모습에 애처로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처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중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이토록 큰지는 이곳에 와보고서야 실감이 납니다. 이러한 경제 수준의 차이는 어떤 정치 경제 체제와 제도를 택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러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장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관광선에서 보는 북한 찬양 선전구호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정책과는 관계가 먼 추상적인 정치 선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압록강 철교와 얽힌 얘기를 머리에 넣고 이곳에서 인접한 북한의 황금평 경제특구로 향합니다. 널찍하게 잘 닦아놓은 도로변에 보이기 시작한 철조망 너머가 바로 북한 땅 황금평이었습니다. 드디어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황금평 출입문에 도착합니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휴전선과는 달리 가벼운 철조망 너머에 북한 경비병과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가까이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휴전선과는 다른 것임을 절감합니다. 철조망 너머 누렇게 익은 벼가 출렁이는 황금평 면적은 14.45평방키로로 평수로는 약 437만 평으로 작지 않은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동대학 교수는 1990년 압록강 60여 개의 섬 중에서 11개만이 중국령이고 나머지 유하도와 황금평 등은 북한 소유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황금평은 좁고 얕은 개울이 경계로 지금은 대륙과 붙어버린 모습입니다. 사실 이곳은 북한이 일찍이 신의주와 황금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2012년부터 중국 투자를 끌어들여 개발에 나섭니다. 그러나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잘 아는 이곳 대학 교수들은 어려운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하에 놓여 있지만 결국 북한은 황금평 경제특구 개발 사업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암록강 대교가 완성되었음에도 지금까지도 북한 쪽의 공사 미비로 완전 개통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개통에 필요한 북한 쪽 세관 시설이나 연결 도로 등을 중국이 부담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다리를 통해 밀려 들어올 개혁 개방의 물결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필요에 따라 문을 조금씩 열어 보이는 북한을 신압록강 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보며 착잡한 마음을 억누르기 쉽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자유로운 이동과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리를 뒤로 합니다. 압록 강변에 어둠이 짙어지자 단동시의 화려한 불빛과는 달리 북한 신의주 쪽은 적막한 어둠 속에 잠기고 맙니다. 반면에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식당 등은 화려한 불빛 속에 손님을 기다립니다만 최근 들리는 소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대형 식당은 소규모로 전환하여 그 숫자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못다한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지만 그 오래전부터 중국과 소통해온 신의주와 단동은 한반도와 대륙을 이어온 지역입니다. 만일 북한의 소규모라도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장차 통일로 이어진다면 이 지역은 가장 먼저 급속도로 발전될 지역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이곳을 찾는 많은 중국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떤 곳보다도 압록강 건너 신의주 지역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폐쇄된 사회를 유지해온 북한 사회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어떤 경제 체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요.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